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잠시만요. 뭐야? 아하. 저번주 목요일부터 지금 뭐 시장에 투매가 좀 나오고 있죠. 투매가 좀 나오고 있다 그래갖고 뭐라 그래야 돼? 불안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판단했을 땐 6월에 어차피 이벤트는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게 뭐 있어요? FOMC 금리 인상. 이거 제가 뭐 2월 3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이것 때문에 시장에 빠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 중국, 미국 뭐 무역 분쟁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시장이 빠지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북한 관련해 가지고 무슨 뭐 CVID? CVID인가 뭔가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을 2월 달부터 이제 뭐 바이오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을 이제 끌고 갈 것들이 없는데 북한 테마들이 막 날아갔단 말이에요. 북한 테마들이 막 날아갔는데 북미 회담이 딱 진행되면서 이걸 갖고 그냥 딴지를 거는 거죠. 그냥 개미 터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북한 테마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갔던 좋은 사람들이고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진짜 종목들이 아니고 주도주는 현대건설, 현대제철이에요. 철강건설이 주도주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지금 저는 이제 한 8-90% 확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15만원, 뭐 15만원, 20만원, 그러니까 10만원 넘어가서 한 20만원 뭐 버블 확대하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 가는 구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북한 테마는 계속 가요. 이제 뭐 러시아랑 이제 협상하면 이제 가스관 테마 다시 불 거고, 지금은 또 무언가 테마 불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포지션 취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순환면 돌면서 이제부터 진짜들이 이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진짜들은 대형주다. 얘네들이 이제 주도주로 딱 돌아서는 순간 지수는 날아가는 거예요. 제 판단에. 이게 CVID 이게 뭔 상관이야.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북한에서 지금 핵폐기 하겠다 그랬잖아요. 언급을 하고 공식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북한에 김정은 얘기를 했겠죠. 우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니네는 무슨 막 한미 연합훈련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서 계속 막 불안 요인을 계속 내비치고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이제 내 밑에 있는 애들이 많이 불안해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거고, 트럼프를 보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 대한 부분도 트럼프도 포기할 수가 없고, 어차피 재선도 봐야 되고, 다음에 이제 재선도 봐야 되고, 그 부분에서 이걸 이제 써먹고 하려고 하면 북한은 이제 경제 개방을 딱 시켜주면 위상이 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해놓은 게 있다 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지금 중국이랑 무역 분쟁을 다시 시작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하게 되고 중국에서 그쪽에 관여를 많이 하게 되면 중국은 모멘텀을 굉장히 또 크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무언가 좀 영향력을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틀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시 이제 협상을 가져가는 관점에서 이제 얻어갈 게 있으려고 하는 건데, 물론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자존심 싸움하고 하면서 이제 뭐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뭐하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은 10% 미만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서로 자존심 싸움하게 되면 트럼프는 탄핵되겠죠. 트럼프는 탄핵이 되든가 무언가 큰 뭐 전세계 경기가 꺾여버리게 되면, 지금 경기가 좋은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경기가 좋은데 무역 분쟁 부분으로 이제 경기가 꺾여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그럼 국민들이 힘들어지면 그게 니 탓이다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그렇게 오래 해왔고 뭐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빠삭하고 한 사람들이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지금 경기가 꺾이기 전에는 절대 폭락장, 대세하락장, 무슨 뭐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것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견조하단 말이에요. 북한 테마주들이 다 하한가로 때려버려야 돼요. 진짜 시장이 끝날라 그러면. 북한 테마주들 돌고 있던 것들이 전부 다 하한가 때려버리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냐. 네이처셀 같은 거는 그런 악재가 나니까 하한가를 맞아버리죠. 왜 그럴까요? 기업 가치가 받쳐주질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버블을 키워놨으니까 이게 위에서 팔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거야.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은 특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북한 테마들은 실상 보면은 진짜 가치주들은 움직인 게 없어요. 이제 북한 관련해갖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기업들이 움직인 것들이 없단 말이야. 걔네들이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야. 이제 진짜 2차전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1차전은 끝났어. 1차전은 이제 잽 2방 날리고 끝난 거예요. 뭐 경협주도 좀 날리고, 시총 작은 것들, 이제 시총 큰 것들 이제 날리기 시작하면 거기 이제 메이저 자금들이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올 연말부터일지 언제부터일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는 순간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한다. 그럼 상승장이 전환하면 이번 상승장은 언제까지 가냐? 또 이제 가면은 어느 정도 가가지고 시총이 커지면 현대건설, 현대제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포스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총이 커지면 지수가 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바이오고 바닥으로 내리 꼽아버려도 지수가 충격을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만들어지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제 판단에는 여기에서 만약에 무언가 투심을 자극하는 무언가들이 나와서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7월달, 8월달에 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든가, 그리고 뭐 이제 연말 가서부터 올해는 아예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그럼 미국은 이제 4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지금 0.5 지금 금리 격차가 한 0.5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연말까지 이게 진행이 되면 1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한 지수가 한 20-30%는 빠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저도 이제 분석을 다 해보니까 코스피가 2400 밑이면 청산가치보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도, 우리나라에 지금 코스피에 상장되는 기업들을 다 그냥 내다 팔아버려요.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내다 팔아버려도 2400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평가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뭐 고평가가 어쩌니 막 떠던 사람들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멀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한 3500에서 한 4000선 정도 가면은 이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들이 한번 만들어질 거다. 이제 그때가 이제 진짜 대세장이겠죠. 근데 대세장에는 또 몰려가지고 지금 대세장이 시작하는 구간에 삼성전자 오를 때는 뭐 이제 삼성전자만 올랐어요. 그리고 바이오 오를 때는 바이오만 올랐단 말이에요. 걔네들만 이제 왕따 시키고 아마 진짜 대세장에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러면 이제 뭐 개나 소나 다 이제 돈 벌었다고 이제 전문가들 자랑하고 하기 시작하겠죠. 우리들도 수익이 많이 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래서 대세장이 유지되는 기간은 제 판단에는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는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죠. 오늘 이제 디케일하게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건 이제 기계 업종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뭐 이제 좀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안 움직였어요. 요것들도 이제 북한 테마에 엮어서 이제 날려보내는 그런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기계 업종에서 대장은 뭘까요? 현대일렉트릭. 요게 대장이 될 거고,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뭐 굴삭기니까 뭐 이제 뭐 건설 경기나 이런 것들을 해갖고 엮어서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뭐 요것들이 있겠죠. 북한 테마 쪽으로 보면 이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후발주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되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DK락 이 종목은 이제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종목이 이제 대장이 되면 이 종목도 이제 500% 이상 갈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될런지는 이제 좀 지켜보면 알겠죠.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수소차로 엮었죠. 이제 막 수소차 관련주도 막 일진다이아 날라가고 막 이런 것들 막 날라가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수소차로 엮어갖고 바닥 탈피시키고, 지금 이제 북한 테마로 또 엮어갖고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물결님 수익 인증 한 건데, 이게 제가 이제 중국 채팅방에서 금요일, 저번주 금요일 날인가 거래량 부분들이 좀 안 좋아서 일단 해갖고 일정금 남기고 좀 팔아라 그렇게 해갖고 사인을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도를 했고, 오늘도 이제 날라갔는데, 그 부분으로 보면 오늘 이제 거래량이 또 이제 개선돼서 날라갔기 때문에 아직 상방으로 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수급만 보면. 그러니까 여러가지 부분들도 또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초기 회원분들은 이 경험을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대부분 담았던 종목이죠. 2월달에 이제 투매가 나올 때, 지금은 이제 달라요. 그때는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포지션이 다른 게, 100% 이상 수익 내는 종목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하면서 검증이 되고 있잖아요, 슬슬.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작년에 이제 커뮤니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리딩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야. 회원분들한테 개인톡도 많이 오고 요즘은 막 투매장 있고 뭐하고 해도 개인톡 한 개도 안 와요. 근데 작년 9월이나 뭐 이럴 때는 막 이제 개인톡도 많이 오고 너 정말 제대로 된 새끼 맞느냐 뭐 별로문 소리들도 많이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리딩하는 입장에서도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이게 내 돈이면 씨발 이거 때려칠까 진짜?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가 이제 누적되고 뭐하고 하니까 나도 이제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야. 왜? 회원분들이 이런 과거 데이터들을 보고 버틸 수 있다. 라는 이제 나는 이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회원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검증이 되면서 나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는 거고. 이거 수익 같은 거는 못 봐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투자하는 5년,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보면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몇 수백, 수천 종목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막 500%, 1000% 이렇게씩 가는 종목들은 계속 나와요. 그 수익을 내가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내가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계속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수익은. 그게 없으면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수익 스토리에서도 제가 내용을 자꾸 바꿔가지고 언급을 드리는 부분들은 다 경험을 입혀드리기 위한 거예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 경험이잖아요. 내가 직접 겪어본 게 아니잖아. 이런 경험을 반복을 하게 되면 단기 매매는 관심이 없어져요. 물론 단기 매매도 실력이 늘어나고 잘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시스템을 짜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리딩도 이제 들어가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회원분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장기 투자하는 것처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해야 돼요. 리딩 계좌라는 게 딱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매매 데이터를 보면서 나중에 스스로 단기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하면 될 거고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나중에 사업 이제 사업 구조를 이제 어느 정도 만들 때 그런 부분들도 편입을 시키려고 지금 이제 리딩을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2월 투매 구간에 우리가 이제 일괄 매도를 다 따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회원분들은 계좌에 다 없단 말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 대답 팔았죠. 그 당시 이제 물결님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 채팅방에서 이거 들고 가도 되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들고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직 시작 안 했다. 그래서 들고 가도 된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추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기업의 가치가 문제가 없고 뭐가 문제가 없으면 보유해가지고 기준가까지 들고 가면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절대 흘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5,000원에서 5,500원 작년 한 9월부터 한 12월? 그때 장이 이제 별로 안 좋은 흐름이었죠. 2월 달에 투매가 나왔을 때 예, 던졌던 게 이제 다시 편입을 하려고 던졌었나 뭐 했나 정확히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리딩 계좌는 이제 계좌를 다 비웠으니까 그건 이제 시장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추천가가 보면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어때요? 다 요런 자리잖아요. 예? 제가 이제 추천드린 데는 다 요런 자리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는 미래의 일이에요. 이때 당시에만 해도 바닥을 박박 기고 있단 말이에요. 몇 달 동안. 이게 1년 동안 기고 있는 것도 있죠.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계속 기고 있는 것도 있어요. 바닥을. 그쵸? 먼저 가는 놈들만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미래의 이런 움직임이 이게 언제 나올 거냐는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런 움직임이 미래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올 건지 이게 무슨 막 6개월 있다 나올 건지 1년 갔다가 나올 건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쵸? 왜? 투자라는 거는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래 모멘텀이 여기에서 입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편입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은 그럼 미래 모멘텀을 뭘로 보고 수소차로 보고 했을까? 아니요, 그냥 싸서.
싸고 저평가되어 있고 산업 전반에 펴져 있어요. 사업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이제 편입을 했던 종목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물결님이 코멘트 달았던 겁니다. 초기연금 100만원 매도 시점, 평가액 25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사갖고, 이제 팔 때 보니까 250만원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정금을 150만원 상향했어요, 물결님은. 그래서 100만원씩만 팔고 150만원씩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16% 갔으니까, 뭐 150만원이 이제 16% 간 거죠. 150만원 16% 갔는데, 이 밑에서 이제 5천원 구간대에서는, 지금 이제 뭐 한 170, 80% 되겠네요. 한 170%, 180% 되겠네, 지금 구간은. 그쵸?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뭐 밀릴 수도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더 가갖고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제 실적에 받쳐주고 있진 않아요, 이 기업은. 그렇게 해서 이제 코멘트가 일정금을 150만원 상향 조정했음. 멘토님 감사합니다. 이건 솔직히 저한테 감사할 게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관리를 했던 이제 물결님이 잘한 거죠. 이제 보면 이게 가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게 가는 과정에 보면 이거 보세요. 5월달에 시장이 흔들릴 때 이게 몇 프로 빠졌겠어요? 한 20% 빠졌을 거라고, 마이너스. 뭐 10%에서 20% 빠졌을 거라고. 마이너스 10%에서 20%. 그럼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10% 20% 투매 만들어 그냥 날려버리잖아. 그쵸? 그럼 이때 같이 던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상하죠? 이거를 내가 몰빵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하루에 막 10%씩 박살 나버리면 이거 들고 갈 수 있냐고. 이런 수익을 절대 못 만든다고요, 몰빵 투자라면. 그래서 분할로 해야 돼요, 투자는. 자, 이날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이건 누가 이렇게 하는 거겠어. 여기에서 누가 이렇게 막 털 때 이제 밑에다 대놓고 다 받아버린 거야. 이건 누가 팔았겠어요? 개미들이나 이제 뭐 단기 투기 세력들이 팔았겠죠. 항상 이런 포인트를 기다려라. 이거 몰빵 투자해갖고 이제 막 여기에서 보면 이게 흔드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구간에서 뭐 20% 뭐 기본 한 20%에서 30%씩 흔드는 거라고, 이거. 그럼 20% 30%씩 흔들 때 내 수익이 막 70% 갔다가 50% 갔다가 막 10% 갔다가 마이너스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요런 데서 편입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 이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 밑에 사갖고 팔고 사갖고 팔고 막 3% 수익 봤다고 5% 수익 봤다고 자랑질하고 연병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기억해라. 이제 과거 경험이라는 게 있으면 이런 변동성들도 다 들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이때도 움직였다가 딱 보면은 매수자 금방까지 와요. 여기서 움직이는 게 못해도 한 뭐 20% 30%는 될 거라고요. 20% 30% 갔다가 한 달 동안 갖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제자리 왔어. 그럼 맘 상한다고. 그렇죠? 아, 그때 팔걸. 그런 거 하면은 요 수익 못 만든다고. 이게 나중에 500% 1000% 가도 그 수익은 절대 내게 되지 않아요. 장기 투자를 딱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비중을 갈라고 딱 사놨으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기업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지표에 의존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술적 지표라는 거는 다 후행 지표예요. 네? 이게 보면 우리가 샀던 자리가 이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러겠지. 야, 이 자리에 사갖고 내가 딱 진짜 바닥을 집어떠줘 연병하겠죠.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요런 자리에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요런 자리에 들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요런 자리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동안 1년 2년 보유했는 1년 5개월 보유했는데 마이너스 30% 갔다 가는 거잖아요. 그쵸? 또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회원분들 중에 그런 걸 다 물어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한 1년을 들고 가요. 그러다 마이너스 20% 가. 그랬다가 수익 한 10% 5% 나오면은 파나요? 그러고 물어봐. 팔라 그러는 거는 다시 살 기회를 줄 경우에 제가 파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근데 기업 가치에 문제가 없고 뭐하고 하면 이걸 견뎠는데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5% 수익 보고 나오는 거야. 여기서 사서 2년을 두고 있어요. 2년을 두고 있다가 손실 2년 두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20% 뒤지겠네 진짜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플러스 10% 15% 나와. 플러스 10% 15% 나오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고 팔고 나와갖고 이제 수익을 못 보는 거야. 이 수익을 먹으려고 이거를 기다렸는데, 이 기간을 이 수익을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이 수익을 먹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조금 올라가니까 아이고 하고 다 팔고 나와. 이게 개미들 전부 이렇게 팔아요.
여기에서 물론 이렇게 됐다가 다시 내려와갖고 여기서 또 기었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안 오면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사놓고면 바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여기서 사고 기다렸다가 가는 것도 있고 하다가 더 기다렸다가 가는 것도 있고 요런 것도 나오고 요런 것도 나오고 요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내 계좌에서. 그래서 비중을 나눠서 먼저 가는 거 팔아갖고 수익 챙기고 나머지 건 기다리고 항상 기다립니다. 기술적 지표에 의존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냐면 지금 보면 장기 저항 구간이잖아요. 이 밑에 거래량 표가 잘렸는데 이제 막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있어요. 이때는 거래량이 없었어. 이건 무슨 말이야? 이제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차트로 보면 이게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500% 1000% 간상해서 보면 이거 차트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차트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차트 작아져서. 삼성전자 2만원 3만원대 막 움직이던 거 지금 300만원 가니까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차트 공부만 하고 지표만 보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기업 가치를 기반해서 볼 줄 몰라요. 물결님한테도 오늘도 제가 이 저항 왔으니까 분할매도 좀 하세요. 네, 얘기를 했는데 그냥 들고 가시겠대. 근데 내가 들고 가도 된다 그랬어. 왜? 그 이유가 뭘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 장기 저항이에요. 그럼 몽땅 다 내다 팔아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항상 분석은 기본적인 가치 분석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PBR 3, 5 된다 그러면 무조건 분할매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DK라는 종목은 지금 170%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수익이 170%예요. 수익이 170%인데 PBR이 1.2배밖에 안 돼. PBR이 1.2배밖에 안 되고 딱 내려보면 자, 시총 같은 걸 보자고. 우리가 딱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시총이 900억밖에 안 되네. 야, 매출 200억만 나와버리면 야, 지금 매출 200억만 나와버리면 이게 매출이 된다. 순이익이 200억만 나와버리면 400% 500% 가는 거예요. 기업 가치만 봐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버블 좀 형성되면 1000% 가는 거라고요. 그게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왜? 자, 연간으로 보면 어때요? 매출이 2015년까지 줄었다가 고만고만 500억씩 하고 있는데 매출이 2016년도까지 줄었다가 2017년도에 이제 늘어났죠? 자, 당기순이익은 근데 과거에 50억씩 했었는데 지금은 뭐 당기순이익 거의 없어. 그렇죠? 분기별로 봐요. 야, 매출이 2017년도보다 늘었네. 그렇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잡혀가는 시점을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잡혀가는 시점 보고 지금 모멘텀이 뭐가 엮여 있을까 보는 거예요. 모멘텀이 엮여 있는 거 보면 조선업황 괜찮죠? 자, 원자력, 화력, 수력 이건 뭐예요? 에너지죠? 에너지도 이제 미래 산업으로 좋다 그러고. 자, 수소용 자동차 산업 이건 뭐예요? 지금 핵심 산업이잖아요. 정유시설, 대형 플랜트 이건 좀 애매하고. 모든 산업 기반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계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두산엔진 포함해갖고 거래처가 300개 이상 되고 그러니까 매출 다변화도 되는 거고. 여러가지 보면 언제든지 실적 터지고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미 성장을 시작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성장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투자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아주 조그만 종목이란 말이에요. 시총이 1000억도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게 시총이 5000억 되고 예를 들어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데 시총이 5000억 되면 500%잖아요. 시총이 1조까지 뭐 이렇게 커가, 기업이 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총이 1조 됐으면 1000% 수익이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 있어 그럴 가능성이? 야, 수소차 이쪽 산업들이 지금 괜찮아. 그리고 조선 괜찮아. 조선 괜찮잖아. 업황 이제 돌아서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것도 이제 시작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시작돼서 지금 화랑기에 있으면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에너지. 아까 이야기했던 에너지도 이제 시작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뭐에서? 원유에서 바뀌려고 그런다고. 뭘로? 원유에서 뭘로 바뀌려고 그래? 원유에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전기가스 이쪽으로 에너지가 이제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인프라를 갖추는데 이 기기가 들어갈 거고 조선을 이제 뭐 조선업황 살아나면 이제 수요 늘어날 거고. 자, 수소차 쪽에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어느 쪽이든 하나 터지면 기업은 크게 성장하겠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면 이런 게 이제 창의력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 분석. 이거는 이제 불확실한 것들이면 지금 몰라요. 근데 그런 가치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올랐죠. 그래서 이게 고평가가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미래 가치인 거고, 그런 게 이제 실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PBR이 3배 되면 좀 팔고 PBR 6배 되면 파는 거예요. PBR 6배 되면 다 때려 파는 거예요. 자, 가치가 기업에 입혀지지 않았는데 막 PBR이 6, 막 10 이렇게 돼. 이건 뭔 말이에요? 이거 자산가치 지금 내다 팔면 1,000원밖에 안 주는데 지금 10,000원에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치를 땡겨온 거잖아. 이게 뭐예요? 이런 산업이 뭐가 있어요? 바이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보유해도 되는 거예요. 분할매도 안 해도 돼. 근데 어느 정도 오르면은, 많이 오르면 분할매도 왜 하려고 그럴까? 분할매도를 내가 계속 하라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뭐 200% 300% 수익 나면 무조건 분할매도 하세요. 고평가권에서 내가 어차피 물어보면 다 일괄매도 쌓이는 들이니까, 리딩 계좌에 있는 종목들 내가 계속 보고 이제 체크해서 드리는 거고, 이제 뭐 내가 과거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이나 가지고 있는 이제 회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은 회원분들이 뭐 피드백 해갖고 뭐 물어보면은 다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를 해드리냐, 코멘트를 해드리잖아. 왜 근데 그런 걸 물어보질 않아? 나 이해가 되질 않아. 안 팔고 싶은데 내가 팔라 그럴까봐? 분할 매도를 하라 그러는 이유는 그거예요. 일정금이 100만원인데 이 종목이 300% 수익 나서 300만원 갖고 있어. 그러면 이게 5% 빠지고 이게 30% 올라도 계좌의 수익은 많이 안 찍힌단 말이에요. 왜? 변동성이 심해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게 뭐 5% 오르고 이게 10% 빠지면 계좌는 되게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계좌를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회원분들이 심리가 되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계좌가 막 잘 올라가고 있다가 조금 멈칫하거나 좀 내려가면은 되게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분할 매도를 무조건 그냥 가면은 그냥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심리들을 난 다 알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안 해요. 그냥 원금에서 빨아버렸으면 이거 나중에 깡통 내갖고 상장 폐지되든지 말든지 냅둬버린다고 그냥. 응? 그래갖고 PBR 막 3배 되면 PBR 뭐 한 3배 되면 일정금 한 70% 남기고 팔아버려. 그리고 뭐 PBR 한 6배 돼요. 뭐 6배 되면 뭐 일정금 한 30% 남기고 팔아버려. PBR 뭐 만약에 뭐 10이 된다. 그럼 몽땅 팔아버려야지. 이거 너무 비싸잖아. 이건 더 갈 수가 없어 이건. 그리고 여기에서 PBR 뭐 6 이렇게 됐다가 이게 팍 해갖고 한 뭐 70% 빠져갖고 마이너스 70% 빠져갖고 PBR이 다시 뭐 2배 1배 2배인데 뭐 기업 가치가 뭐 많이 올라가 있고 더 이상 뭐 없으면 또 사면 되지. 예를 들어 일정금 100만원이면 마이너스 70% 빠졌으면 70만원 빠진 거 아니야. 그럼 70만원 더 사는 거지 뭐. 그래갖고 갖고 가는 거지. 투자는 항상 이런 관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수익이 나고 있고 기업이 뭔가 성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쥐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언제 판다? 끝까지 다 먹어라. 이걸 이렇게 나눠 파는 것도 되고 변동성 견딜 거면 여기서 사갖고 그냥 여기까지 갖고 가는 거야. 중간에 막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건 감수하는 거예요. 그거 감수하는 거 견디지 못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조금씩 나눠 팔라 그러는 거고. 이제 물결님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도 이제 등장을 많이 하죠. 우리 중급 회원분이세요. 중급 회원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수익을 좀 더 끌고 가서 챙겨가는 그런 습관도 들여야 돼요.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 계좌가 이제 상승하는 계좌가 이렇게 올라가는 폭이 가팔라지는 구간이 나와요. 막 3달 만에 더블 되고 계좌 더블 이런 구간들도 나와요. 근데 물론 3달 만에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뭐 계좌가 마이너스 20% 되고 막 이렇게도 되죠. 왜? 변동성 키워놨는데 500% 수익 중에 있는 게 갑자기 하한가 딱 때려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을 많이 반환하니까 계좌 금방 이제 뭐, 그러니까 수익까지 다 포함해서 찍혀있는 계좌 금액에서 이렇게 확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지. 여건은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계속 나눠 팔면서 계속 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원금 빼놨으니까 그냥 이거는 들고 버텨갖고 여기서 이제 왕창 해먹을 건지. 이렇게 왕창 해먹으려면 왕창 깨먹어갖고 지금 100% 수익인데 30% 수익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죠. 100% 팔았어. 이제 절반 팔았어.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70% 됐어. 그럼 팔면은 결국은 30% 수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 구간에 절반 팔았어. 100% 구간에 절반 팔았어. 그 다음에 500%에 뭐 이제 팔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절반이잖아. 250%. 250% 초과 수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한 350% 되겠네. 총 원금 대비 수익률은. 그쵸?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는 원리하고 내 계좌를 탄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포지션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는 과정에도 마음 편하고 싶으면 분할매도 적극적으로 취해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정금이 150만원인데 이제 밑으로 빠지는 거 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 평균 요 정도 선에서 보통 하락 마무리하고 우리 종목도 이렇게 가니까 기간이야 무슨 1년 걸릴 수도 있고 뭐 3개월 걸릴 수도 있고 무슨 뭐 1년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50만원 다 맞춰놨는데 수익이 크게 난 종목이 한 개가 500만원짜리 있어. 그럼 150만원으로 맞춰갖고 350만원 팔면 이 수익은 이제 반환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들고 가고 예를 들어서 2천만원까지 만들겠다 한 종목에서 150만원 샀는데 이거 뭐 한 800%까지 그냥 다 때려 먹겠다. 그럼 이 중간에 무너져 버리면 2천만원까지 가기 전에 무너져 버리면 수익이 다 반환되잖아. 그래서 이 반환되는 수익을 견디고 내가 보유해가 끝까지 한 방에 다 쳐먹을 거냐, 아니면 중간중간 이렇게 팔아가면서 수익을 챙길 거냐. 왜 중간중간 팔아가면서 수익을 챙기라 그래요? 한 방에 다 먹으려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수급이며 뭐며 이런저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회원분들은 그럴 시간도 없죠. 그런 거 내가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도 없어. 또 그럴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나눠 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동안에 여기 100% 구간에서 딱 팔고 나머지 이거 다 챙겨서 여기에서 파는 사람은 나 같은 고수들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그릇에 맞게 해야 된다고. 이걸 진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어때요? 자, 공부하는 기간이 무조건 5년에서 10년은 걸려요. 왜? 수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패턴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찾아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딱 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걸 알아야 돼. 근데 이런 걸 알라 그러면 그냥 알아지냐고. 이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나눠 팔어 이렇게. 나눠 팔면 되잖아. 욕심 줄이고. 항상 회원분들한테 욕심을 줄이란 말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다. 기술적 지표에 의존하지 말아라. 이거 의존하면 기술적 지표에 의존하면 어때요? 하수 중에 최하수예요. 차트만 보고 지랄하는 사람들, 지표만 보고 연병하는 사람들, 무슨 뭐가 이렇게 돼갖고 이게 하락 추세고 뭐 차트 그려놓고 이게 하락 추세 이게 상승 추세고. 나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기반은 내가 차트를 보고 띄워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업황이라든가 지금 뭐 주도주가 뭐 어떻고 시장 상황이 어떻고 이런저런 복합적인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나는. 근데 뭐 차트만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내려갈 거다 여기서 올라갈 거다 이런 거 연병하는 사람들 확률도 떨어지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차트는 기술적 지표라는 건 차트 포함해서 모든 게 다 후행 지표예요. 가격이 만들어진 다음에 지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행 지표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갖고 한 2년 이렇게 쉰 다음에 이제 갈 수도 있어요. 왜? 지금은 실적을 받쳐준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비싸지가 않죠. 그쵸? 그럼 모멘텀이 여기 더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정 가치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실적을 만들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방향성은 빠져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한 30% 50% 빠져갖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여기서 버블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PBR 2, 3배 뭐 PBR 2, 3배까지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이제 팔아먹을 사람들 팔아먹고 하면서 이제 물량 나와가지고 적정 가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살짝 저평가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날아가든지 해가지고 모멘텀 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럴까요? 자, 북한 테마에 엮여있고 북한 테마가 아직 살아있어요. 북한 테마에 엮여있고 북한 테마가 아직 살아있어서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다. 근데 아무런 테마도 없고 뭐하고 한데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항상 갈 가능성은 뭐예요? 기업이 성장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기술적 지표고 지랄이고 이게 만약에 기업이 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해갖고 상장 폐지. 기업이 망하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모든 게 다 전제로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요. 기업은 어때요? 기업
기업. 망하지 않으면 성장하죠? 망하지 않으면 성장해요. 기업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성장을 안 하고 이렇게 제자리에서 막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기업이 돈도 안 벌고 지금 갖고 있는 돈만큼만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기업은 망하지 않으면 성장해요. 기업이 망할 확률보다 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면 돼요. 자, 기술적인 지표는 그냥 후행지표일 뿐이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죠. 기술적인 지표는 후행지표일 뿐이에요. 후행지표라는 건 뭐예요? 결과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놓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 도구로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기술적 지표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기술적 지표. 대입.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분석하고 있는 방향이랑 기술적 지표가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확률이 높아지겠죠. 확률. 근데 대입을 해봤는데 이게 틀려. 기술적인 지표는 이제 밑으로 향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상방이야. 그럼 이게 왜곡이, 기술적 지표가 왜곡이 돼 있는지, 내 분석이 틀렸는지 다시 이제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 방향일 때는 생각할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왜 대세장이냐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냐면은 장기적인 포지션을 봤을 때 기술적인 지표하고 지금 내가 분석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표하고 다 상방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게 대세장이라고 그러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시기는 모르는 거죠. 이게 당장 내일부터 6월달부터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6월달부터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좀 불안하니까 중국이랑 또 한국에서 금리 인상 안 하면 어떡하지? 외국 자금 많이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불안하고 뭐하고 하면 연말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거는 불확실한 미래 성장성이죠. 이 모멘텀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통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개소리예요. 이건 뭐예요? 돈의 힘을 내 쪽으로 끌어가기 위한, 무언가 이익을 보기 위한 언론 조작이란 말이에요. 언론 조작. 이 언론 조작을 국가 측면에서 할 수도 있고 일반 세력이 할 수도 있고, 이거를 국가에서 이 언론 조작을 하면 뭐가 돼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언론 조작을 하고 하면 이건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약한 일반 세력이 언론 조작하고 뭐 해갖고 주가 끌어올려서 내가 살아갖고 여기 예를 들어 1,000원에 사갖고 10,000원에 팔아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금융위에서 이제 잡아갖고 징역 2년 때리죠. 한국에서는 대충 경제범죄는 다 2년 살고 나오면 다 끝나요. 그래서 경제범죄가 많은 거예요. 저한테 그런 딜도 옛날에 사업할 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너 2년만 이거 살고 나오면 뭐 100억 맞춰줄게. 야, 씨, 100억 준다 그러면은 2년 살고 나올 사람 많은데 왜 너한테 하라 그러냐? 왜 내가 그때 갇혀져 있는 게 있었으니까. 그 갇혀져 있는 게 있어야 이런 사기를 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딜이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욕심이 혹한 사람은 하씨 이거 답 나오는데 2년만 들어갔다 살다 나오면은 내 평생이 책임져지잖아. 저도 힘들 때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랬나? 라고 후회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가도 못할 걸 알아요. 왜? 이거는 이렇게 한다는 건 누구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나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죽는 게 편해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별거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돈 그거 있어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뭐 나 노는 거밖에 못하지. 나 어렸을 때 얼마나 잘 놀고 댕겼는데. 19살 때 이럴 때 맨날 뭐 나이트 해갖고 매상돈 잡아갖고 빨아대고 돈 없을 때는 윈저나 먹고 돈 좀 있을 때는 뭐 샬루트 해갖고 뭐 루이 이름 들어간 거 너무 비싸니까 못 먹고 이건 재벌들이나 먹는 거고, 난 요 정도까지는 해봤어. 그래갖고 여기저기 해갖고 술도 많이 퍼먹으러 댕기고 뭐 놀 만큼 놀아봤는데 결국은 뭐냐면 노는 것도 한때야 즐거운 게. 결국 진짜 즐거운 건 뭔가요? 평안해야 돼.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고 뭐하고 하려 그러면
돈만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피해주고 뭐하고 이걸 할 수 있었으면 나는 지금쯤이면 준재벌은 됐겠죠. 내 커리어나 내 내 능력을 좀 높게 사주는 사람들이 내가 살면서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몰라, 타협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뭘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건 이제 불확실한 미래 성장성을 뜻하고 이건 다 사기예요. 왜? 지금 현재 입혀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이런 것도 지금 주가 끌어올리고 뭐하고 하는 것도 이거 현재 가치를 입혀진 게 아니잖아요. 미래 가치. 근데 바이오 산업 육성시키고 어쩌고저쩌고 정책적으로 떠들고 뭐하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 이거 왜 그럴까?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시키려면 어때요? 거기다 투자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라에서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에서. 이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면 가장 편한 게 뭐예요? 나라에서 언론을 조작해주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럼 민간 자본이 걸로 들어가. 왜? 투기. 미쳐있거든 사람들은. 막 가상화폐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 뭐 보고 하면 뭐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갖고 막 뛰어 들어가요. 인간들은 미쳐있어요. 특히 없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경제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미쳐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언론 조작 조금만 해주면 사람들이 분화방처럼 미쳐갖고 달라들어. 그런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거는 항상 불확실한 미래 성장성인데 요런 것들을 투자 기회로 살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투자를 하는데 우리도 사실 보면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요런 것들 보여지면 배팅하고 하니까요. 근데 안전성을 확보하고 배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리스크하지만 리스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투기 성향이라고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치 분석. 그러니까 이 투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투자라든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있는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투기 성향을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절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요.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선점해서 나중에 나보다 더 미친놈들 들어오면 나도 미친놈인데 나보다 더 미친놈들 들어오면 이 사람들한테 팔고 나가는 거예요. 나도 미친놈이야. 근데 나보다 더 미친놈들이 들어오면 이걸 팔고 나가. 그게 금융시장인데 이게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쵸? 이게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전세계적으로 다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월가 같은 데서 보면 이거 돈놀이 같은 거, 지금 주식시장이라든가 세상의 경제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회의를 느껴서 스스로 관두고 나간 사람들도 많죠. 그 반면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지금도 멋있는 투자자로 남아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선택 사항인 거고. 자, 그래서 보장된 현재 가치 분석을 할 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불확실한 미래 가치. 불확실한 미래 가치가 뭐예요? 이 모멘텀 분석이죠. 요게 뭐가 작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된 현재 가치. 이 보장된 현재 가치는 왜? 안전성. 하려고 그러면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박살 나봐야 마이너스 20% 30%만 빠져야 되잖아. 응? 수익을 내면 뭐 100%에서 1000% 수익 내야 되고 1000% 수익 내야 되고, 만약에 손실을 보면 대충 20% 30% 많이 본다 그러면 50%까지 보자 그래. 대충 손실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보장된 현대 가치가 보장이 돼 있어야 손실을 여기에서 카바를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익을 볼 때는 이렇게 크게 보고, 자,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이게 확률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모멘텀, 가치 분석, 이건 이제 미래 분석이고, 가치 분석은 이제 현재 가치가 더 중요하다. 자, 디케락의 주요 제품. 이제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디케락이라는 기업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중에 기회가 오면, 자, 잘 기억하고 있다가 또 담아보시면 되겠죠. 유튜브 회원분들은. 개장용 뭐야 이게? 피팅 밸브? 피팅 밸브. 뭐 개장용 피팅 밸브인가 이거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자, 여기에서 자, 이제 문제. 개장용 피팅 밸브라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 알 필요도 없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해. 바이오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를 내가 왜 하지 말라 그래요? 뭐 파이프라인이 어쩌니 뭐하니 뭐 공부했던 사람들은 겁나 떠들어. 이게 파이프라인이 어떻고 이쪽 시장이 얼마짜리고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얼마고 아직 되지 않은 것 같고 떠든다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알 필요 없어요. 자, 조선. 근데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아야지. 해양 플랜트,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 설비. 발전 설비에 쓰이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창의력을 발휘해보는 거야. 야, 발전 설비는 뭐냐? 이거 선비가 아니고 설비인데. 발전 설비가 뭐가 있을까? 이거는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이겠구나. 자, 해양 플랜트 조선. 조선업황이 살아나고 있구나. 수소형 자동차 산업. 수소차에 쓰이겠구나. 다 좋네. 그쵸.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모든 산업 기반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를 가지고 있고, 산업 규모 역시 성장 중이다. 산업 규모가 성장 중인 건 어떻게 알고 있냐? 리포트에서 얘기해요. 이렇게 산업 규모 성장 중이라고. 산업 규모가 성장 중이라고 전문가들, 이쪽 시장에 관여돼 있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산업 규모가 성장 중이다. 이 기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맞는 거겠지 뭐. 현대중공업, 두산엔진 등 300여 개 거래처에 자체 브랜드로 공급 중이다. 좋은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좋은 기업. 좋은 기업은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 지금 비싸지 않은 기업. 지금 비싼 기업은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비싸지 않은 기업. 이런 기업에 자금을 투자를 하고, 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시간을 줘야 돼. 이게 좋은 투자자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투자자예요. 근데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시간을 안 줘.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짜리 사업을 해요. 100억짜리 사업을 해. 한 달. 한 달 만에 100억 가지고 내가 자본이 100억이 있는데, 한 달 만에 100억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한 달에 더블 만들고 싶어 하잖아. 이 자체가 이미 괴리가 있는 거예요. 왜곡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평생 투기꾼밖에 안 된다. 우리들도 이렇게 경험을 다 누적하고,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내는 경험들, 이런 것들 다 누적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투자자가 돼야 되겠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배우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뭐 100% 수익,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100% 수익, 이렇게 작은 수익을 목표로 해서 커나가는 거야. 자, 기초적인 수익, 이렇게 작은 수익들을 목표로 해서 이게 막 100%, 500%,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수익 보면 남들은 뭐 커갖고 미쳤다 그러는데, 이런 작은 수익들, 이거는 큰 수익이 아니에요. 이런 작은 수익들을 목표로 해서 우리는 이제 뭐 1만 프로, 10년 보유해서, 요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릇을 갖춰서 이런 투자를 해야 되겠죠? 10년 동안 묻어두고 난 놀러 댕기고. 그쵸? 1000만원씩 쪼개서, 어차피 자산이 있으면 한 20억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거니까 그 돈 만들어졌으면 10억 만들어졌어. 1000만원씩 쪼개서 기업 100개를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을 사요. 우리나라 기업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성장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100개를 사서 놔두고 1년에 한 종목씩 팔아갖고 그 돈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주식 투자는. 우리 이걸 하기 위한 그릇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알겠죠? 항상 경험과 그리고 지식 수준이 따라와줘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곱하기 빼기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회원분들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단타 찌끄레기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는 이런 진짜 투자를 시작을 해놓고 공부를 하면서 심심하니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뭐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DK락 134% 수익 스토리. 오늘 이제 영상을 마치고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100% 이상 수익들. 우린 이게 기준 수익이다. 남들이 보면 막 자랑하고 무슨 내가 이거 수익 봤다. 이런 수익은 누가 볼 수가 없다. 뭐 개 뻘소리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기준 수익으로 이렇게 수익 내는 종목들을 계속 경험을 누적시키면서 데이터로 검증을 하고 있죠. 경험을 누적시키고 있잖아요. 그쵸? 데이터로 검증을 계속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죠. 이런 과정을 몇 년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커뮤니티는 돈을 많이 벌어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거란 말이에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항상 말을 했죠. 저는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고 19살 때부터 사업을 했고 실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업으로는 실패해 본 적이 없지만 자산관리는 실패를 많이 해서 자산관리를 못해서 항상 망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자산관리를.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 가고 있다. 왜? 내 19살 때부터 지금 35살이니까 16년 동안 누적된 경험으로 16년 누적된 경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릇이 제가 완전 이렇게 밤톨만 했는데 요만큼 커졌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요만큼 커지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다음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요렇게 조그만 때는 그냥 서민이야. 요렇게 좀 커지면 이제 유명세가 좀 생겨. 요렇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날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 다음 요렇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난 글로벌이 되는 거야. 그쵸? 우리 커뮤니티도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회원분들 모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버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식으로 저축을 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생방은 없습니다. 이제 할 일이 많아서 생방은 당분간 못할 것 같아요.